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똑똑하고 정말 우수한 아이들, 그들의 그 잠재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그런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우수한 아이가 있다, 정말 뛰어난 것 같다, 그렇다면 한번 검사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또 좀 타당하게 잘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영재교육이 정말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나라지만, 그러나 지원은 그렇게 없습니다. 부모들은 영재교육에 관심이 뜨겁지만은, 그러나 국가에서는 아직 좀 약한 편이에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는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영재교육의 방향과 길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영재교육이라는 게 뭐냐? 그냥 선행만 시키면 된다, 빡세게 공부만 시키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하고요, 영재가 아닌 아이들, 그냥 우수한데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점수는 잘 나오는데 그런 아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주제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며칠 전이죠, 11월 13일 포항공대 김성근 총장께서 문제풀이 숙련공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과학영재 교육 개혁안을 내놓았어요. 거기에 정말 깊은 박수를 보낸다라고 하는, 정말 심심한 박수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풀이 숙련공을 거부한다. 김성근 총장께서는요, 사실 서울대학교 자연대 학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일을 하시고 정말 이런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뽑을 때 보면은 정말 문제풀이를 잘하는, 문제풀이 숙련공을 뽑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포항공대 개혁해야 된다. 포항공대, 정말 포항공대는 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는 과학영재, 정말 우수한 그런 과학영재를 길러내는 그런 산실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기관인데 거기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개혁안을 내놓았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개혁안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 이 내용은 사실은 이 포항공대에서 내놓은 얘기는 뭐 아주 특별한 게 아니고 영재교육의 방향을 잘 찾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일이 없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영재교육의 방향 잘 찾아가는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재교육을 우리 부모님들도 어떤 게 영재교육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김성근 총장께서 포항공대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제가 한 3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내신과 수능 성적. 여기서부터 내신과 수능 성적을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창의성과 논리력과 리더십을 중요한 방향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창의성과 논리력과 리더십. 영재교육은요, 영재교육의 가장 상위에 있는 목표는 뭐냐? 바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겁니다.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이 2가지를 기르는 거예요. 이 2가지는 결국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면은 사실 창의적인 어떤 문제 해결력을 잘 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물리라고 하는 과목에서 창의적으로 물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고 영재인 거예요. 생물이라는 분야에서 정말 창의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이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가 정말 과학 분야는 받지 못했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과학 분야는 받지 못했는데요, 정말 아주 한강이라는 작가가 문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먼저 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에서는 바로 방향 자체가 뭐냐? 창의성을 길러주고 논리력을 길러주고 그리고 리더십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 리더십 중에는요, 우리 뭐 창의성이란 말 많이 알고 논리성을 많이 하는데, 논리력을 많이 하는데, 리더십은 뭐냐? 리더십은요, 바로 정말 IQ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IQ만 높아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친화력, 친구들과 동료들과 친화력, 학자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어떤 분야에서 학자가 됐다, 수학 분야에서 뛰어난 학자가 됐다, 아니면은 무슨 뭐 화학, 물리, 생물 이런 분야에서 뛰어난 학자가 됐다, AI 분야에서 뛰어난 학자가 됐다,
친화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요, 그룹으로 하는 집단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혼자 막 연구하고 혼자 공부하고 하는 걸로 한계가 많습니다. 같이들 해야 돼요, 같이들. 그러려면 여러 동료들의 친화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도력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끌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끌고 나가는 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리더십의 핵심적인 요소죠. 이렇게 친화력, 주도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내신 성적에서 점수 높은 거, 그 다음에 무슨 수학 능력에서 점수 높은 아이들, 그것만 가지고 그 포항공대가 학생을 뽑지 않겠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한 겁니다. 굉장히 저는 아주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요, 학생을 선발할 때 30분 면접을 해서 선발했다는 거예요. 30분 면접을 해서 선발한 것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10시간 이상 그룹 토론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수행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리고 관찰 면접 등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그룹 토론입니다. 과학 분야는요, 혼자 연구만 하고 연구실에서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굴 속에서 연구하는 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룹 토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론 그러면 흔히 사회과학에서, 특히 법학이나 이런 사회과학 쪽에서만 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지금은요, 아이디어를 서로가 얘기하고 그 남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리고 내 아이디어와 같이 이렇게 믹스를 시켜서 융합을 하고, 거기에서 발전이 있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룹 토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가지는 생각을 잘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재교육에서는 이 토론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그룹 토론을 할 때 자기의 주장과 상대방의 의견을 잘 절충하는 그런 아주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뭡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이 세상 자연현상이나 모든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늘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런 궁금한 거를 딱 주제로 잡아서 그 궁금한 거를 발전시켜 나가서 증명하고 검증하는 쪽으로 많은 자료도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늘 궁금했던 거. 여러분들, 서울과학고등학교 영재고죠. 서울과학고등학교나 부산의 한과영이나 이런 학교들은요,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이미 거기서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프로젝트 수행하는 너 얼마나 오랫동안 네가 관심 있는 분야에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느냐, 이런 거를 적어서 내라고 합니다. 자기 소개서에 다 적어서 내도록 해요. 그런데 그냥 맨날 수학 문제만 풀고 학원만 다니는 아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 못 해요. 너 네가 관심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뭐다? 그럼 저게 관심 있으면 얼마나 네가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연구도 하고 탐구도 했느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리한 게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 수행 능력 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찰 면접입니다. 관찰 면접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전문가들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제가 더 우수하다 평가를 하는 거죠. 관찰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수행을 하는 과정을 보고 면접을 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방향으로, 특히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같은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래야지 무슨 수학능력 시험 점수 그것만에 연연해서, 물론 수학능력 시험 점수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어느 정도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만 넘으면 되고, 그 이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능력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객관적인 점수 평가에서부터 주관적인 사고력 평가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점수 평가. 여기서 뭐라고 자꾸 말을 하느냐면은, 아주 재밌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교과서 대변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교과서 대변인. 그러니까 맨날 교과서, 참고서, 문제풀이. 여기만 달달달달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없는 거예요. 특히 학원을 어릴 때 많이 다니는 아이들은요, 보면은 뭐냐면, 남이 물어봐 주는 거. 문제를 내주면 풀고, 또 문제를 내주면 풀고, 또 문제지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
이것만 달달달달했죠. 사실은 그래서 문제풀이 숙련공이라고 말하잖아요. 문제풀이 숙련공. 그 다음에 교과서 대변인 이런 거에서부터 주관적인 사고력, 생각하는 힘, 어떤 주제를 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내놓는 것이죠. 자기의 의견. 내가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참 우수한 아이들이긴 한데 자기의 생각을 잘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주관적인 사고력으로 평가하는 것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준이에요.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뽑을 때 바로 이런 걸 뽑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요즘에 좀 유행하는 것 중에 IB라는 것이 있어요. IB 교육과정. IB 교육과정이 뭐냐면 바로 이제는 그렇게 1, 2, 3, 4, 5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글로 에세이로 쓰게 하는 그런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IB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우수한 아이들, 영재 아이들 교육,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잘하는 것 같은데 대학교에서 바로 수학능력시험 점수만 가지고 뽑는다든지 이런 거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포항공대의 김성근 총장이 11월 13일 조선비즈 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문제풀이 숙련공을 거부하고 과학영재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혁안에 박수를 보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하면요. 그래서 첫째는 내신과 수능 성적에서부터 창의성, 논리력, 리더십이 높은 아이들을 뽑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30분 면접에서부터 10시간 이상의 그룹 토론, 프로젝트 수행, 관찰 면접 등으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관적 사고력 평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바꾸겠다.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이 이렇게 바뀐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전부 다 변화가 바로 대학의 그 학생을 뽑는 기준에 의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영재 교육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김성근 총장님의 그 결단, 아주 훌륭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